네, 리만의 복수의 서기기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한 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또 느꼈던 점들 공유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확률론 어떤 디스커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2기를 모집을 위한 디스커션에 들어갔는데, 좀 되게 큰 뭔가 인지를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공유드리면, 제가 이제 김태익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리만 기하의 그런 어떤 계산들, 그러니까 특히 막 레벨 피터 커넥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해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관도 나름 세워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직관이 썼던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R3 안에서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제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쓸 일 없으니까 그냥 익질 않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어떻게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그거를 익히는 선에서 공부를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김재익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항상 제시해 주셔서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최명주 교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까먹는 게 당연하고 안 읽는 게 당연하다. 왜냐면은 필요가 없는데 그걸 굳이 알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약간 위상수학 스터디도 그렇고 여기저기 막 가끔 기웃거리다 보면 이것저것 볼 때 많고, 저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다 까먹어요. 저희 계산했던 것 중에서도 라플라스 벨트라미 막 이런 것도 계산을 했었던 것 같고, 막 후비니스트기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상황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한번 하고 휘발되는 성격이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더 뭔가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그게 익히고 싶으면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상정을 해야 되는 게 역시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식을 아는 건 크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조금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공유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께서 되게 양질의 좋은 관찰을 해주셔서 이제 저도 따라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정호재 선생님께서 관찰을 나눠주셨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DF와 나블라 F의 그런 듀얼 관계를 이제 먼저 나눠주셨죠. 근데 그것도 이제 들을 때는 그렇네 그렇네 했는데,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의미가 없는 짓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돌아봐도. 근데 그걸 이제 부주영 선생님께서 이제 들어주셨던 극좌표 예시부터 이번 주에 올려주셨던 것까지 좀 보면서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핵심은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 저희가 직교좌표계에서 어떤 벡터장을 생각을 하면, 벡터장하고, 그러니까 벡터하고 코벡터 사이에 그 듀얼 관계에서 결국에는 그때는 매트릭 자체가 아이덴티티로 주어지니까 거기서는 어떤 웨이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DF에 있는 코이피션트들이 전부 다 벡터장으로 옮길 때도 그 개수들 그대로 다 유지가 됐는데, 핵심은 그게 이제 좌표계가 조금 바뀜에 따라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아이덴티티가 아니게 되면은 DF를 코벡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 그 매트릭의 역행렬의 개수들만큼이 그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찰을 계산으로 보기 전까지는 뭐 그런가 보지 약간 이랬는데, 근데 아직도 그것도 고민도 있어요. 그것까지 관찰은 했는데 그걸 유의미하게 계속해서 계산들을 셋업하지 않는 이상 또 그냥 거쳐가는 지식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셋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잡아야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진혁 선생님께서 그 S2에 있는 거를 이제 CP1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복소 세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관찰들이 되게 소중하겠다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는 R3나 R2나 막 이런 걸 보통 다 했으니까. 근데 복소로 옮길 때는 좀 비자명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게 자연스럽게 개입되는 그런 예제들을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다. 뭐 이런 성격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쪽 결의 질문을 던져주신 것도 되게 흥미롭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들었던 생각이나 관찰들이나 약간 그런 거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한동안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이제 저희 스터디를 다시 하고 나서부터 이게 좀 솔직히 나눌 만한 뭔가 건덕지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이 안 차는 거죠. 이게 나눌. 근데 그게 그 어제 그 최명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딱 그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봐도 그 구체적인 게 궁금하거나 약간 이런 게 셋업이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한번 계산해보고 따라해보고 한다고 그게 성에 안 차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약간 그래서 과거 성찰까지 네 그렇게 이번 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음, 그 메이어비의 토리스 시퀀스 하면서 뭐 체인 컴플렉스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어, S1 정도만 계산할 때는 이게 뭔가 미적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 이제 S2 넘어가고 SN 넘어가니까 그냥 뭔가 화살표랑 이 델타 함수로 장난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뭔가 그 코션트한 거의 디멘전으로 그냥 뭔가 아이소몰피즘 시어렘 써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저는 미적분 얘기하는 거 봤는데 미적분으로 잘 뭔가 그러니까 미적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되게 제 선에서는 막 만족스럽게 공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로컬 뭐 얘기하는 거 다 아는데 뭔가 이전부터 계속 했듯이 뭐 투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프로젝션 해가지고 뭔가 차트 두 개 잡아서 뭔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뭐 체인을 써보고 뭔가 그런 직접적인 계산이랑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그 체인 컴플렉스 관찰할 때 미적분이랑 같이 뭔가 미분 형식이랑 같이 관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솔직히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0이 있고 그냥 숏 이그젝트 시퀀스부터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0 ABC 쓰고 0 쓰면 여기가 이제 인젝티브하고 여기가 서젝티브한 거 동의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젝티브 맵을 인클루전 맵을 잘 써서 그 코어몰로지들을 이제 분수트란 코어몰로지를 분석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S1을 이제 S 이제 N을 계산을 해봤는데 아 어쩌라는 거지라고 이 좀 그런 감정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좀 구체적인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은 이걸 해봐야겠다. 오늘 드람 쿠몬블루지 내가 계산 잘 모르니까 저거나 해봐야지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저도 조금 여러 면에서 공감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안 남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종이에 끄적이는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안다와 이해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계산 예전에 이제
이제 이재용 선생님께서 그 증문수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딱 그 결이었거든요. 솔직히 안다랑 이해한다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미적분학 정도는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은 하니까 그건 알 수 있는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다랑 이해한다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이 똑같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카톡방에 아까인가 어젠가 다변수 미적분학만 하면 된다는 말이 이제는 쉽게 안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결도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냥 그린의 정리나 뭐 이런 것도 폴이 있으면 와인딩 폼 같은 게 대만 영이 안 나온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그 원래는 폼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편해서 폼에만 안주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벡터 칼큘러스로 직접 내려보는 작업을 해야 조금 더 딥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그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복소 해석이다 보니까 결국 복소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복소로 넘어오면 이게 너무 기존 R2, R3에서 했던 거랑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리고 웨지 프로덕트, 폼의 웨지 프로덕트도 채널지기님께서 여기에 심플레틱 구조가 있다라거나 뭐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복소 내적의 허수부를 보는 게 웨지 프로덕트를 보는 것이다 막 약간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아직도 모르겠다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저거는 대체 어떤 것을 계산하고 관찰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지 하면서 좀 약간 복소는 정말 모르는 거 천지겠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복소해서 약간 2학년 때 그냥 계산하는 수업들을 지금 하나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증명만 보면 뭐 맞는 소리 하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스테이트먼트 명제 띠어렘 자체만 해봤을 때 대체 저거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면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소, 분명 처음에 복소수 정의만 나오고 했을 때는, 쉽다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괴리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관찰할 재밌는 소재들은 많은 것 같은데,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어려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관찰해 주신 거에서도 그게 좀 그래요.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게 이제 복소에서 가면 EDG 안가요? 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홀로몰픽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복소 미분 가능성을 걸면 허수부 파트는 그냥 다 죽을 거고, 안티 홀로몰픽을 걸어도 그러면은 켈레 파트 죽을 거고, 안티 홀로몰픽을 걸어도 그냥 G 파트 다 죽을 건데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놈 같은 거 있잖아요. 지지바 같은 애를 한다고 치면 걔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그대로 막 해봤거든요. 나름의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홀로몰픽이 계속 걸려요. 저는.
그래서 홀로몰픽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부터 조금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고이거든요. 그 부분만 좀 해결되면 뭐 그 집 아파트로 미분한 게 편미분한 게 빵이 된다. 그리고 뭐 코시리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뭐 코시 적분 정리가 뭐 성립한다. 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엮여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네. 그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좀 네, 그 부분이랑 연결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장 선생님께서 계산해 주신 거를 또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좀 이따가 그 구조교 선생님이 해주신 거 그냥 사실 그냥 따라 한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한번 그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바로 공유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부분인데요. 제가 그 이전에 관찰을 했던 것도 그 전에 올려주셨던 것부터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더러운데 저 더러운 부분이 그냥 싹 정리되더라고요. 핵심은 뭐였냐면 음, 여기서 DF를 그 직교접표계에서 시작을 해서 걔를 이제 각각이 얘네들을 각각 체인 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전개를 다 해주면 그 정리를 해준 다음에 각각의 파트를 DU, DV 파트로 묶으면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 네 파트가 생기는데 여기 각각의 부분이 그 야코비안의 지금은 극접표계를 기준으로 R2에 있는 거를 극접표계로 땡겨온 걸 생각을 한 거라서 2x2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래서 2x2 매트릭스에 그, 그 야코비안하고 야코비안 인버스가 그대로 곱하면 얘네 각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네들끼리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싹 돼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죠. 체인롤 그대로 하면 XY 좌표계로 했을 때도 당연히 그 코벡터에 해당하는 그 디퍼런셜 원폼은 이렇게 X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에 DX 붙고 Y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에 DY 붙고 그리고 U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타당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싶었는데 그냥 하고 나니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게 나와서 좀 허무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처음에 접근을 하고 그 전에 또 네, 관찰했던 거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저결까지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단 제가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 G랑 G 바를 일단은 매개화를 해주고요. 걔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각각의 X, Y를 G, 바 그리고 Y를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벡터장의 미분은 좀 비자명한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 XY를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D가 하나하나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이 먼저 일단 유도를 해줬고요. 그래서 저거 유도한 걸로부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정호 선생님이 처음 관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코벡터가 있으면 그걸 벡터로 올리는 그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그래서 DF를 기술을 했을 때 그거를 그레디언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매트릭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매트릭을 그냥 직교접표계에 있는 매트릭을 생각을 먼저 해주고요. 그래서 dx와 dy 자리에 아까 각각의 구한 이 얘네들을 각각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저 텐서 기호 붙은 애들이 그냥 그 뭐 분배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전개를 다 해줬죠. 그 무슨 의미인지는 크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텐서 기호를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전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고 나면 정확하게 얘네들끼리 남거든요. 얘네들끼리. 나머지 이 DG 텐서 DG 얘네들끼리는 여기 부호가 정반대로 떠서 다 날아가요. 얘네 다 죽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 여기 반대여서 얘네 둘이 정확히 남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득 했었던 거 기억상으로 이게 시메트리라는 그 매트릭은 시메트리인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된다는 것까지를 알고 있는 그냥 팩트 처리해서 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요 파트가 각각이 얘네를 각각이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되게 이게 연결 지점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DG 앞에 붙는 개수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게 있죠? 뭐 DX 텐서 DX 여기 1이 붙었나요? 그리고 여기 0이 붙고 DX 텐서 DY 그리고 0이 붙고 DY 텐서 DX 플러스 R제곱분의 1이었나요? DY 텐서 DY 뭐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이 주어졌을 때 이 꼴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술됐던 거를 그냥 이미지 매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G 텐서 DG랑 디지바 텐서 디지바는 죽어서 없기 때문에 거긴 0이 나오고 그리고 DG랑 디지바 각각 들어간 것들은 각각 2분의 1 나오는 거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부주영 선생님께서 유도해 주신 거랑 일치하는 결과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dx, dy, x랑 y 좌표계로 표현된 걸 g랑 g바 좌표계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g랑 g바로부터 기술되어지는 매트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트릭을 그대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을 유도를 네, 정원 선생님. 네, 근데 혹시 네, 여기 그 매트릭으로 0, 2분의 1, 0 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 저기 텐서곱에 적혀 있는 파트에 그 라운드 G랑 라운드 G 바를 대입해서 얻는 결과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저거를 보통 푸비니 스터디도 그렇고 네, 저렇게 텐서곱으로 두 개, 그러니까 DG, 디지바, 디지바, 디지에 대한 텐서곱 두 개로 나타내지 않고 우변처럼 시메트리를 사용해서 그냥 DG랑 디지바로 나타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왼쪽에 넣잖아요. 또 저는 네네네. 오른쪽의 의미를 하나도 약간 뭐 잘 모르겠어요. 음. 저도 그게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나중에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제 TPM 크로스 TPM에서 R로 가는 바이리니어 펑션인 거잖아요, 원래. 근데 저 텐서를 해주면 얘네가 지금 슬롯이 두 개짜리가 아니라 그 예컨대 R 텐서 R을 해주면 얘의 디멘전은 1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납득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바이리니어, 멀티리니어한 그러니까 그 좀 다른 거죠. 바이리니어, 멀티리니어한 애들을 리니어 펑션으로 돌려주는 그런 작업으로서 약간 제가 살펴볼 때 뭔가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뜯어보질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같이 뜯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텐서. 아까 질문의 그 핵심이 어떤 거였죠?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왼쪽은, 그러니까 저기 시메트리라고 써져 있는 마지막 줄에서 음, 왼쪽은 잘 이해가 네네네. 되는데 음, 뭐가 오른쪽
식을 정리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음, 계산을 할 때도 결국 왼쪽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부지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저거를 거의 복수해석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제 마음의 생각에는 어차피 텐서 프로덕트 바꿔서 저거 쓴 거는 어차피 앞에 개수가 FF로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적기 귀찮아서 노테이션 상으로 2배 한 거를 그냥 간편하게 쓰는 거 아닌가 정도의 정수로만 받아들이고 있긴 하거든요. 제 그것도, 개인의 입장. 네, 그냥 그것도 그런 것 적기 같아요. 귀찮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메트릭이 시메트릭이니까 그 경우에 한해서 그냥 노테이션을 그냥 간단하게 적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네요. 시메트릭이면 이게 두 개의 숫자 같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보겠다는 거죠. 노테이션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테이션만 생각을 해주면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각각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정우 선생님 말씀대로 요 녀석이 여기 갔을 때는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빵이 나와서 2분의 1이 나오는 게 타당한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이건 뭐지 싶은데 그냥 이 노테이션 자체를 약간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시메트리 하니까 그러면은 아 그냥 이렇게 썼다라는 건 그냥 이거 하라는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실은 텐서곱으로 그 메이어비토리스 세팅을 뜯어보면 그 토러스 같이 곱 구조로 돼 있는 애들도 디멘전을 다 쪼개서 S1에 각각으로 분해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쿤네스 포뮬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다가 이게 그, 그 그림 퍼즐 맞추기처럼 하면 이게 뭔가 계산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채널지기님께 한번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텐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 드렸었는데 그 맥락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맥락을 잡아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예 구체적으로 맥락을 하나 잡아서 바이리니어를 리니어로 바꾸는 게 텐서인가? 그럼 그 맥락에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 매트릭을 작성을 하는 라인에서 텐서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콤포넌트 다른 걸 다 고정했을 때 그 해당 콤포넌트에서 리니얼하게 되도록 해주는 게 그 텐서 곱의 역할인데 사실 텐서 곱을 만들 때 원래 그 두 집합을 먼저 곱해요. 곱집합을 생각해서 근데 곱집합만 있을 때는 그런 어 연산을 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바이어 저희가 원하는 그 K 리니어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준 게, 네, 그 텐서 곱인 거죠. 그래서 텐서 곱도 일종의 곱집합에서 어떤 릴레이션을 잘라준 거예요. 그 K 리니어가 되도록. 실수배는 나오고, 그 나머지 고정시키고 나서 거기서 리니어가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릴레이션을 준 거죠. 곱집합에다 릴레이션을 준 게, 그러니까 좀 대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매트릭이죠. 매트릭이 사실 저희가 2 곱하기 2 행렬? 이게 원래 텐서였다는 거예요. 투 텐서. 네. 시메트릭, 투 텐서라는 걸요. 그, positive defini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이라는 것은 뭘까요? 판별식이, 아니,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다는, 아무튼, positive definite. 그러니까 각각의 그 벡터의 크기가 0 이상이어야겠죠. 네. 그 각각의 벡터의 크기, 그 랭스는 0 이상이어야 되는 게 아마 positive definite인 것 같고, 그리고 시메트릭은 시메트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투텐서라는 것은 어쨌든 그
DX랑 그 폼 두 개를 그 텐서 곱을 해서 만든 게, 어, 그 매트릭인데, 저희가 매트릭을 그러면 어쨌든 투텐서니까, 근데 웨지 곱이 아니죠. 근데, 텐서죠. 그러니까 텐서가 있고 웨지 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웨지 곱에 대해서는 적분을 해왔는데, 텐서를 가지고는 적분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그 텐서 매트릭이 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그 바꿀 때요. 변환을 할 때 뭔가 매트릭이 작용한다든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텐서를 저희가 적분해 본 적은 없죠. 텐서 곱을. 웨지 곱은 적분을 해봤지만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딱 이것 같아요. 이 둘의 변환 관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이게 와닿는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 그게 지점이. 그거죠. 그게 정확히 그거죠. 매트릭이 정확히 쓰신 대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써지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행렬을 그냥 좀, 텐서의 언어로 썼다. 일단, 그냥 행렬 그 자체죠. 저 G11, G12 다 행렬의 그 컴포넌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게 참 그냥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매트릭만 그렇게 봤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저거를 또 다른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조금 네,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그 토러스에서도 그렇고, 그 구에서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세타랑 피에 대해서 좌표를 잡아주고, 그 베이시스 두 개를 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원, 그 원폼이라고 하나요? 그 행렬로 나타내는 그 원타입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라운드, B? 파셜 B를 그 내적한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트릭을 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어떤 내적을 할 때 그 매트릭이 어쨌든 이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KDA를 할 때 그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언어는 저렇게 쓰인 건데 그래서 저 랭귀지로 이제 텐서 랭귀지로 적분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이중 적분을 아, 많이 했었죠. 그 이중적분을 할 때 저 텐서의 언어가 떻게 등장을 하는가. 일단 example에서는 작용을 하죠. 그냥 계산이 되어지죠. 근데 저게 어쨌든 매트릭이 작용을 한다 이거죠. 토러스에서 적분하는 거랑 일단 뭐 다 곡률 자체가 일단 다르니까요. 각 포인트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적분에서 그 텐서가 디서 쓰이는지 그 시메트릭 텐서가 디서 쓰이는지 적분할 때요. 구체적인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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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밑에 있는 거는 아까 폼으로 적힌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1 행렬을 양쪽에 곱하면은 어떤 말 그대로 내적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양쪽에 그래서 뭔가 저희가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쓸 때는 저 행렬이 1001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x1, x2 더하기 뭐 y1, y2 이렇게 적히는 걸 뭔가 내적의 맥락에서 위에는 잘 알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런 뭔가 내적의 맥락이 안 나오니까 조금 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저는 그좀 다음번에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관찰은 이러했고요. 그래서 매트릭을 구하는 것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한 포인트들이 네, 대부분 다들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저도 공감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트릭을 구한 다음에는 이제 그 디리팅거 도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그때 구했던 거 그 있었잖아요. 그 G로 이제 편미분하는 것들을 XY로 편미분하는 것들로 이제 기술하는 거 비리팅거 도함수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이제 체인룰 따라서 그 얘네들이 각각의 앞에 개수로 붙을 거니까 그거를 그냥 야코비안을 먼저 구해줘서 그냥 구해줬어요. 그래서 G 방향으로 편미분하는 거는 이렇게 기술되고 G바로 편미분하는 거는 이렇게 기술되는구나 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DF를 이제 G랑 G바의 그 베이시스를 통한 그레디언트 벡터장으로 기술을 했을 때 그 코이피션트가 궁금한 거, 그레디언트가 아무튼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했던 관찰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그냥 변환되는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유도를 했어서,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그 G로 편미분한 거를 얘를 통해서 지바로 편집한 거를 얘를 통해서 계산을 해내자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정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관찰, 그리고 그 부정 선생님이 해주신 관찰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써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리스 표현 정리가 개입이 되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그 인덱스를 이제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면 얘의 i번째랑 얘의 j번째가 그 gij랑 이렇게 썸이 돌아서 튀어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df의 각각의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은 그 각각 방향으로 편미분 해준 애들이니까 이렇게 기술을 해준 다음에 벡터 v를 넣었으면 v의 그 j번째 값이 그 여기에서 평가돼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얘네들은 어차피 값이니까 둘이 캔슬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를 지워주는 게 목표니까 어, 인버스가 되는 애들을 곱해서 양쪽에 이렇게 대주면 얘가 그 정호수 선생님이 해주셨던 대로 그 디렉 델타가 나와서 그 i번째랑 i번째가 k번째일 때만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얘가 지금 그거죠. 얘가 그레디언트의 각 성분이죠. 그레디언트의 각 성분이 그 역행렬이 곱해진 형태로 그 각각의 편미분한 거에 역행렬의 개수가 곱해진 형태로 기술된다는 거를 유도를 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의 그 그레디언트의 좌표 요소, 네, 요소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 존중해주는 선에서 기술을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그 부지현 선생님께서 유도해 주신 대로 뜨는 거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도 그대로 뜨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얘네들을 베이시스로 하면서 얘네들이 각각의 좌표값이 되는 그레디언트가 유도가 되더라. 까지가 제가 했던 관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현 선생님이 해주신 그대로 사실은 거의 유도가 됐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리스 표현 정리 그 내적으로 기술을 하는 측면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저는 아예 유도가 되는 선에서 유도를 해버리고 그대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가 편해서 네, 이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하려다가 이제 못했던 건데 그 지제곱 같은 애들을 미분을 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홀로몰픽 펑션이죠. 홀로몰픽을 펑션을 미분을 해주는 선에서는 이쪽이 그냥 제로가 돼버릴 것 같고, 그러면은 얘네들밖에 사실 남지가 않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를 들어서 FG가 이런 애들이 나오면 지지바니까 얘는 지방향으로 미분을 해주면 지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바 방향으로 미분을 해주면 지가 나올 거니까 얘는 그레디언트를 써주면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이 지바, 지바, 하셜, 지, 셜, 플러스 이, 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복수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인데 뭔가 저
김수일 선생님이 관찰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그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지점을 또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좀 이상했어요. 네. 그냥 이상했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하미드를 생각을 해야 될지를, 그래서 조금 더 홀몰픽을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까지 조금 생각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에서 좀 부저 선생님 그 노트가 좀 더 깔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저 선생님이 해주신 게 사실은 저한테는 부자연스러웠었거든요. 저는 그 뭔가 하나는 뜯어보고 하는 게 편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부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스텝에서 어떻게 가셨는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네, 관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확히 지제곱 저거 똑같이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 그레디언트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 그런가요? 파셜 G 앞에 그 G 바로 편미분한 거고, 그런가요? 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네네. 성분, 두 번째 성분 구한 거는 잘 구하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정리하실 때, 그러네요. 일단 G 그러네요. 바를 잘못 쓰.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저거 그레디언트만 놓고 봤을 때, 약간 네. 컬레 순서가 바뀌어서 되게 이상하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저게 되게 이상해가지고 뭔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DF랑 그레디언트 F랑 직관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G제곱을 계산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음, G제곱을 저거 제가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네. 중단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절대값 지제곱을 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F를 했는데 그거를 DF로 다시 바꿔준 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은 DF를 가지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DF로 형태가 어떻게 뜨는지를 보고 그거를 인테그랄을 좀 일단 그게 지가 살고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C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CP1이라고 해야 될지 C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G로 적혔으니까 C에 살고 있다고 오픈셋으로 잡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DF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그레디언트 F 형태에서 다시 그 리스 표현 정리해가지고 DF가 적히는 게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네.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게 딱 정확히, 다 읽었긴 했고, 확인까지, 제가 아, 처음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 근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어제. 뭐냐면, 파셜 x 빼기 i 파셜 y가 2 파셜 g이고, 파셜 x 더하기 i 파셜 y는 뭐 파셜 g바 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저도 많이 얼핏 다른 해봤었고 이게 결국 순환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순환을 해가지고 그 dx xy로 적힌 그 토탈 디퍼렌셜을 예를 들어서 UV로 적히는 토탈 디퍼렌셜로 그냥 완전히 똑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막 바꾸다 보면 그래서 순환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처음에 되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좀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자 해서, 네, 거기까지 확인이 됐고, 네. 그래서 DF는 제가 잘 읽었긴 했는데 제가 인지를 좀 못했었나 봐요. 네. 아, 네. 한번 G 제곱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그레디언트 G, G제곱인가요? G 절대값 제곱이 아니라요? 일단 네. 처음에는 G 제곱 가지고 네. 했어가지고 저는, 네. 그럼 절대값으로 해볼까요? 아니요, G제곱 먼저 해보고 둘 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G 제곱이면 일단은 G 바항이 없으니까 요항 0 되고 해가지고 2에 2C에 대시바 해서 4G 대시 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어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디바의 바인데 이거 내적은 일단 갓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면 아예 복수니까 꼬여버려가지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내적의 정의로 그 켤레하는 걸로 저는 일단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켤레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꺼내려면 켤레를 붙여서 이거 트랜스포즈 하면 이제 켤레 붙으니까 그거 앞으로 끊어줄 때 켤레가 붙어가지고 이지바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는 이지바 여기 위에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지바 디지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dg 제곱을 하면 이지 dg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완전 켤레 씌운 걸로 뭔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디스코드에 올린 거는 정확히 df에 해당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그 내적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결국 구해보니까 그레디언트 f에다가 발을 씌워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편하다 하면서도 그래 저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요 예시 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 발을 쉬어야 원래 해석대로 된다는 거죠. 원하는 바. 네. 네네. 그래서 이거 해주면 실제로 잘 되긴 하거든요. 요거에 바 씌운 거니까 이제 사지바에 요거는 이제 델지바는 어, 어, 델지바 오케이 또라 뭐니까 하면 플러스 이거니까 이제 x는 2분의 g 플러스 g 바여서 요 부분이 이제 2분의 1이 되고 얘는 2i분의 g 빼기 g 바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왜 구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거 그냥 하려던 게 돼지에다가 바 치하면 돼지 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김나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빌트인과 데리버티브고 또 연산자의 바 치하면 이게 돼가지고 요게 그냥 돼지로 변하고요. 이제 해서 얘는 투지바 투 요거니까 이거 앞으로 나오면서 컨주게이트 취해주면 이렇게 되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 제곱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음, 일단 제가 계산상으로 확인을 한 거는 그레디언트에 뭔가 켤레를 취해줘야 된다? 약간 좀 신기하다의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을 복소수 버전으로 그 하면서 기존의 실수도 어쨌든 복소수는 어쨌든 실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확장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켤레 부분은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그 크기
크기라는 것은 지지바니까요. 그냥 곱하면 안 되죠. 지를 두 번 곱하면 안 되고 지지바를 해줘야 돼요. 지결례. 그 이제 뭐, 맥락이 왜, 저기 음, 나블라 F 바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 부분을 그 왼쪽 슬롯으로 옮기면은 켤레가 사라지지 않나요? 그니까요. 저 그거 궁금했거든요. 저, 저게 오른쪽에 쓰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 저도 잘 네. 모르겠어요. 이게 옮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그럼 제 그냥 아직 확인을 안 해봤죠. 근데 뭐냐면 만약 바꾼다면 그냥 바 없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요. 그냥 애초에 나블라 F를 저기 적었으면 바가 안 개입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거에 저는 따라 상관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느 쪽으로 적든. 근데 대신 바가 어디다 적히는지는 신경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그 매트릭을 이제 R2에서 구했던 거대로 이제 아까 구했면 0, 2분의 1, 2분의 1, 0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사실 그 복소 켈레 내적이랑도 호환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부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게 저한테는 이게 되게 비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을 구하는 것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 구한 매트릭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대상이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제가 이거를 구했을 때는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고 이게 0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예시에서는 G 하면 0 되고 이거였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근데 그때도 그러면 네. 이거 행렬로 나타내면 이거인 거고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애초에 델시랑 델시 바를 이제 코디네이트로 잡고 하는 거니까 델시를 1,0, 델시 바가 0,1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적이라고 알고 있어서 델시 델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삼각형 꺽쇠로 쓴 거나 지로 쓴 거나 전 똑같은 기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닫았잖아요. 내적할 때 삼각형 열고 삼각형 닫잖아요. 네, 이거 말씀. 네, 그거랑 지는 같은 거라고 저는 그거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적을 적을 때 지로 적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꺽쇠로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그러고 보니까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면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어, 뭐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이거, 거라서. 이거 그때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김수진 선생님이랑 구재영 선생님이랑 그 피니스트리인가 계산할 때도 그 부재영 예. 선생님 계산은 지금 부재영 선생님 하신 것처럼 나왔었고 김수진 선생님 음, 계산은 제가 한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대화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네요. 그 부재영 선생님께서 지금 해주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조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저렇게 뜯어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쟤를 사실 그 라운드 G랑 라운드 G바 막 이런 애들도 그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로
옮겨놓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있는 것 같고, 그럼 XY에서 정의된 그냥 표준 내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 중에 지금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면 마음이 편한 거는 왼쪽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거 살펴봤잖아요. 위에서 그 D 그거랑 폼이랑 네, partial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저게 맞죠. 저는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 계산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점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게 다른지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부장 선생님 해주신 관찰 자체가 설득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혹시 저 그 디스코드 그거 보고 있는데 그 partial X, partial Y가 그 슬롯을 뒤쪽에다가 썼잖아요. 혹시 그 문제를 네. 앞쪽에다가 써서 다시 하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슬롯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쪽 슬롯, 첫 번째 슬롯에다가 partial X, partial Y를 넣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데 DG에 저게 리츠 표현 정리 때문에 저기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 비어있는 슬롯을 뒤에 넣으면 네네네. 그 리니어 자체가 애초에 리니어 펑셔널을 항상 요 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이거를 꼭 그 비어있는 슬롯을 뒤에 넣는 순간 개수 부분이 그 컨주게이트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리니어리티가 깨져서 리츠 표현 정리 쓰려면 그 비어있는 슬롯을 앞에 적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그 네, 앞쪽을 비우는 거를 그 리츠 표현 정리로 저는 네, 그게 일단 알고 있어서 근데 그 음, 애초에 그 리츠 표현 정리를 그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게 뭐였는지, 그 실수 버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아, 스테이트먼트였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내적의 정의로 정의를 쓰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되어 있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음. 제가 본 스테이트먼트는 힐베르트 스페이스 버전이긴 했었는데, 어, 근데 만약에 그냥 뒤에 그냥 그 디스코드에 있는 대로 쓴 거라면 그건 다 맞거든요. 제가 그거 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건 다 맞아요. 그렇게 쓴 거 맞고, 음, 네, 이거 좀 한번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혹시 죄송한데 잠시 화장실만 다녀오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야기 된 게 있을까요?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좀 문서를 읽어봤는데 그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적은 R2에서 R2로 그러니까 R2랑 R2를 받아서 실수 값을 뱉는 내적인 거잖아요. 잠만, 혹시 제가 디스코.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 네. 그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라운드 X 적혀 있는 부분에서는 네. 저거는 DX를 저희가 적은 거잖아요. 네. 근데 DX 정의가 라운드 X를 넣으면 1이 나오고 그 외를 넣으면 0이 나오도록 정의를 하니까 저거는 분명히 R2에서 R2 곱하기 R2에서 R로 가는 그런 실수에서의 내적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보면은 그 내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R2 곱하기 R2에서 또 R로 가는 그런 내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렇게 이 I하고 라운드 Y를 저기 라운드 X 부분이랑 합칠 수 있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아, 저기가 왜 저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두 번째 있는 줄에 있는 내적이랑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적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일단, 제가 저거를 한 것은 아, 그 복소 평면에서 XY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 2분의 G 네. 플러스 G 바랑 2I 분의 G 빼기 G 바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해서 원래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그 R2의 독립변수인 XY를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G랑 G 바를 독립 변수로 보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맥락에서 dx, dy를 고려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복수평면에서도 x, y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저는 저게 그냥 복수평면에서 그냥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X랑 Y가 그냥 복소 평면에 있는 X랑 Y를 지칭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를 그 스칼라가 R인, 즉 2차원 벡터 공간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네, G와 G 바로 스팬할 수도 있지만 그 평면을, 근데 그 XY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1,0, 0,1로도 스팬할 수 있으니까, 네, 저런 일단 관계가 있고, 네, 어쨌든 저거는 다 맞지 않을까요? 저 잠시만 공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별건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거, 말씀드렸던 거, 음. 그 각각이 이제 현미분된 거 있으면 그거 이제 그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로 해서 그러면은 그냥 직교좌표에 있는 내적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그냥 얘네들 각각 비르팅어로 이렇게 기술해주고 뭐그 바이리니어니까 앞에 개수만 따로 떼내주고 나서 그 요 앞에 거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기다 놓고 그리고 얘랑 붙어서 계산하는 거 놓고 하면은 마이너스 i 여기 튀어나와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그 지방향 그 라운드 G를 내적을 해주면 내적의 얘네들끼리 경우는 저기 네. 여기 위에가 플러스 플러스. I 그러니까 이게
퍼미션 이너 프로덕트라서 마이너스 i가 튀어나오면 안 돼. 아, 그런가요? 플러스 i가 나와야 돼. 아, 미션 인어 프로덕트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네네, 그 맞습니다. 상수가 한쪽 슬롯을 그냥 튀어나온다고 음, 가정을 하면 다른 쪽 슬롯은 컨주게이션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음, 컨주게이트를 취하고 앞쪽은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 복소 내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네요. 이게, 그러네요. 어디서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그러네요. 어디서 실수 내적으로 변하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전 그 부분을 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달라지면 정확히 여기가 딱 부호가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하나만 공유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사실, 어, 저희가 보통 G는 X 플러스 IY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PG는 PX, Y는 이제 X 플러스 IY로 둬서 얘는 해서 얘를 1로 두고 하면 i가 되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했던 게 항상 편미분을 써가지고 뭔가를 했던 거니까 이것도 저렇게 편미분을 해서 하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그거를 가지고 뭔가 접근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이게 이제 1, i 바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만약 저렇게 할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그 실수 R2에서의 0이랑은 다른 값이 나와서 약간 여기서 뭔가 이렇게 되면 좀 심하게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요 편미분을 해서 이렇게 구하지 말고 그냥 얘네는 원래 별도의 것으로서 예, 예. 이거를 그냥 저는 가정을 하고 그 셋업을 계산을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R2에 있던 거 쓰고 싶으니까 이거만큼은 못 버리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적어도 어썸션으로 들고 가서 그 계산들을 진행을 했던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이게 요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맞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달라질 것 같다 해서 좀, 이거를 가정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냥 들고 간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자체는 가정을 했다 정도만 밝히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정호재 선생님께서 이제 DF를 나블라이프로 적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매트릭의 중요성을 거기서 사실 몸소 느낄 수 있잖아요. 매트릭이 그 코벡터를 벡터로 바꾸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는 게, 결정짓는 게 그 매트릭이니까. 근데 그 매트릭을 관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소 그 CP1, S2 CP1으로 넘어가는 결이 궁금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매트릭을 뜯어보니까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도 당연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되게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C1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보는 게 하나도 안 당연한 것 같아서 지금 흐름이 네. 방금 하신 게, 그 어떤 P를 잡은 거잖아요. 다항식을, 그 복소 버전으로. 근데 저거를 그냥 마이너스 X 빼기 IY로 뭐 다르게 잡으면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셜 X 그 자체와 어떤 함수를 파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파셜 X 그 자체와 어떤 식을 X로 편미분한 그거는 좀 완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센스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P를 X로 편미분한 거랑 편미분 연산자 그 자체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P를 예를 들어서 저는 Pg를 그러니까 QG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QG를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x 제곱이어도 상관없고 뭐 사실 뭐 꼭 1차 항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x 빼기 iy라고 잡아버리면 그때는 이 q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x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y로 편미분한 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미분 연산자와 그 어떤 함수를 그 x로 편미분하는 거는 이거 두 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야, 근데 부준 부준혁 선생님께서 하려는 의도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저희가 R3나 그런 데서 했을 때 그러니까 라운드 세타라는 그 벡터를 들리나요? 아, 들리는군요. 그 R을 예를 들면은 X, Y, Z로 잡을 때 그거를 R을 X로 미분한 것이 1, 0,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에서 뭔가 저는 그러면은 사실 R을 X로 편미분한 것과 그냥 라운드 X 이게 동일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P를 도입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저거를 부진영 선생님 저 관점을 조금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셜 X는 벡터잖아요. 그리고 파셜 Y는 벡터고 근데 저기 우변에 있는 1,1이랑 I는 1이랑 I로 적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성분별로 저렇게 내적을 할 때는 저렇게 적으면 안 되고 1이랑 I를 G랑 G 바에 대한 내적으로 적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뭔가 어썸션이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가정한 걸로 끼워 맞춰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저거를 제가 그 실수해서 했던 관찰은 요 연산은 요 벡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와서 그레디언트라 그레디언트를 요 벡터로 프로젝션 시킨 거다라는 직관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복소로 확장을 하니까 뭔가 DF가 그냥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바랑 뭔가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요것대로 하니까 좀 맞아떨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제 여기 화면에 잠깐만 그 줌에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잠깐만요. 색깔을 조금 보이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에서의 관찰인데 이런 관계가 저는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셜 X가 100, 이렇게 봐도 맞고 이렇게 봐도 맞는 것이죠. 근데 얘는 좀 더 R3에 의존하는 앰비언트 스페이스에 의존하는 방식이고 얘는 R3 없이도 뭔가 로컬 코디네이트에 의해서 어, 있는 애니까 그 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R이 하고 뭐죠? R은 이제 위치 벡터인 거죠. 임의의 점. 저희가 임의의 점을 x, y, z라고 하잖아요. 음, 네. 마찬가지로 저는 P에는 지금 함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은 이제 맞는 식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뭔가 동일시 하려면은 여기에 P가 P라는 함수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를 데리고 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P를 그러면은 저는 뭐 아, 설명이 잘 좀 안 되네요. 네. 어,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복소 수가 원래는 복소 평면이 1차원 복소 벡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1차원이던 것을 x, y를 도입하려는 것 자체가 2차원으로 실수 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라보고 싶은 욕망에서 그게 기인을 한 거니까 뭔가 쪼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 그 허수의 곱셈 때문에 그거를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기존 복소수 계산하기가 되게 껄끄러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1차원 복소수로 그냥 놓고 1차원 복소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예로 들면, 만약 이렇게 구했다고 하면 얘를 이제 x, 오, y 요거여서 얘를 마치 x, y 벡터 필드처럼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저렇게 두고 나니까 약간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그때 채널지기님이 저희 예전에 했을 때 그 허미션 매트릭의 리얼 파트가 리마니안 매트릭이고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웨지 파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 결에서 지금 저희가 또 혼동하고 헷갈리고 있는 게 저가 본 게 리만 매트릭이면 그 I 붙은 게 허미션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허미션 매트릭이 뭐죠? 그럼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허미시안 허미션 매트릭. 네. 허미시안 매트릭은 잘 모르겠고, 허미시안 이너 프로덕트만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가 지금 그 복소 내적이라고 하는 게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저거를, XY를, 라운드 X랑 라운드 Y 저렇게 따면, 쟤는 마치 R2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쟤는 리만 매트릭을 써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P0 쓴 애는, 뭔가 이제 복소수처럼 생겼으니까, 쟤는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한 거에 리얼 파트를 따면 저 리만 XY로 딴 거랑 값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지금 헷갈리는 게 아닌가. 네. 그, 저희가 실수 쪽에서는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즈 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같은 매트릭스. 근데 그거의 복수 버전이 헐미션 매트릭스거든요. 뭐냐면 대신에 컨주게이트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랑 자기 자신의 매트릭스, 원래 매트릭스랑 같은 거. 그러면 성분이 어떻게 적히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성분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서 일단 시메트릭인 거고, 네. 그래서 시메트릭은 당연히 만족하고, 네. 복소 내적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를 분배 법칙 써가지고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그 실수 파트 쪽이 시메트릭 쪽이고, 허수 파트의 그 허수부가 엔타이 시메트릭 파트다. 이렇게 예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계산을 하셨었거든요. 그 윤현민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C1에서 매트릭은 스칼라인가요? 그 이너 프로덕트는? 뭔가 기술되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복소 C1 두 개를 받아서 값을 내는 애는 C1이니까 이제 스칼라 두 개에다가 어떤 스칼라가 곱해지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매트릭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아, 원 바이 그, 원이니까 스칼라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 네네네. 네네네.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전병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결에서 그걸 매트릭스로 관찰을 하려면 C2 정도는 가야겠네요. 그러면 음, C2로 갔을 때 거기에서의 리얼 파트가 이만 뭐 시메트리 하는 애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안티 시메트리 하는 애로 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 직접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모양이 정말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 파트가 뭐가 나왔냐면, 그 성분끼리,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걸로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너리 허수 파트는 약간 컬처럼 생긴 파트로 떴던 것 같아요. 네. 뭘 계산을 한 거죠? 그니까, 맞아요. 내적을 할 때, 앞쪽 슬롯과 뒤쪽 슬롯이 있는데, 앞쪽 슬롯도 C2의 원소를 받아야 되고, 뒤쪽도 C2의 원소를 받아야 돼요. 네, 음, 그랬을 때, 일- 그,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차원 C1에서는 그 C1에서는 내적이 G 곱하기 아니 G1 곱하기 G2 바잖아요. 네, 그쵸. 내적이, 네, 그쵸. 뒤쪽,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적어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좀 적어보면은 C1에서 C1이 가장 쉬울 테니까 C1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여기 적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네. 그, 그, 그 T1에서 네. Z1이랑 Z2를 내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Z1 곱하기 Z2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X1 네, 그런 식으로 적으면은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실수 버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칼라를, 그러면 2차원 벡터 공간으로서 보자는 거죠. 1차원 복소 공간 말고요.
그래서 저기 실수부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 진짜 내적에 해당하고 저 허수부가 조금 특이한 에 해당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럼 이거 포메이션을 결국 X, Y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바꿨을 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저 허스브 파트가 웨지 프로덕트 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체 여기에 폼을 넣어서 폼의 내적을 계산하라는 의미인지 솔직히 전혀 와닿는 게 없기는 하거든요. 일단 한번 폼의 그렇게 웨지를 관찰하려면 저 뭘 봐야 되는 건지. 그, 그 폼끼리 웨지 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폼 두 개를. 마치 그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내적은 아니지만, 폼 두 개를, 어, 곱해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곱한다는 게, 일단, 저 노테이션으로 쓰고, 꺽쇠 노테이션으로 쓰면서, 지원 자리 대신에 그 폼을 쓰는 거예요. 원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도 원폼을 써가지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잠만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적한다 이거는 나중에 해보고 일단 그 분배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거 할래니까. 약간 혹시 거기 이런, 가운데 더하기 맞나요? 네, 여기 네. 켤레 때문에 더하기. i랑 마이너스 i여서. 아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는 그 두 번째 줄에서 그 네. dx1 더하기 idy1 한 다음에 더하신 거죠. 요거요? 위에 거요. 바로 위에 거요. 컴만.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i로요. dx1, dy2, 마이너스, 자, t, y1의 dx2? 어, 근데 어, 저희가 웨지 곱을 텐서로 정의한 적이 있잖아요. 네, 웨지 텐서 정의랑 비교해 이게 보면 재밌을 것 뭐였죠? 같은데요. 그 2분의 1 해가지고 dx 했었나요? 웨지 dy 네, 빼기 dy 웨지 dx인가? 네네 네네. 왜냐면 같아지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맞나요? 네네. 왜냐하면 같아지면 0이잖아요. dx랑 d,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네. 그러면 요거, 그, 어, 아, 같은 걸로 해보면, 네, 같은 걸로 해야 좀 의미 있게.
음, 이게 매트릭 파트고, 요게 왜지? 약간 이런 의미 같긴 한데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정말 왜 그런지는 1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폼을 마치 내적한 것처럼 마치 보고 있지만 어,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저희 그 예전에 쌍대성을 채널지기님께서 설명하실 때 폼의 내적을 어떻게 주냐 그 말 저희 했던 것 같은데 잠시 네. 아, 그걸 관련해서 그러니까 폼에 대응 원폼에 대응되는 벡터가 있잖아요 리스 표현 정리 때문에 음, 걔네들을 이제 벡터를 데려와서 한 거를 내적으로 치자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 그렇게 해서 내적은 정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결과도 실수가 아니라 가지고 네, 막 저 우리가 폼의 내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니까 전혀 저 결과랑 다른 값일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내적을 했다 하기보다는 사실 텐서 곱을 한 거죠. DG와 DG를 그냥 텐서 곱을 한 거죠. 사실상. 왜냐면 텐서 곱 해가지고 분배한 거잖아요. 어쨌든 폼과 원폼을 텐서 곱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그러니까 투폼은 일단 매트릭인 거고 앞쪽은 뒤쪽 투 투텐서는 그러니까 앞쪽도 투텐서고 뒤쪽도 투텐서인데 앞쪽은 매트릭을 의미하고 뒤쪽은 웨지고 형의 성질을 그러니까 웨지의 그 성질을 만족하는 그 치환 적분의 그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적분할 때는 뒤쪽의 성질을 따르고 있는 거죠. 뒤쪽처럼.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이 급습해오고 있어서. 근데 좀 좀 궁금한 건 왜 이것을 왜 하고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뭘 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요. DF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걸 복소로 옮겼을 때는 복수 매트릭이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복수 매트릭을 이해하는 결인 거죠. 복소에서. 그래서 저희의 사실 목표는 CP1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인을 떠올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그 푸비니스투디를 이렇게 어떻게 실수해서 정의된 매트릭이랑 막 에어리어 폼으로 풀백해서 계산을 하긴 했었지만 그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그 결도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문서 그때 작성해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긴 한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결해서. 그래서 문서에서는 저기가 지금 부준혁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로는 내적값이 뭔가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문서에서는 저기 웨지 파트나 매트릭 파트에 V랑 더블 뭐 V랑 오메가를 대입한 걸로 해서 스칼라 값을 뺐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내적에 넣는 거는 임의의 복소수 뭐 V랑 U니까 그걸 넣어서 한 게
그 폼에다가 V랑 U를 넣은 애로 뭔가 하면 음, 그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수값이 나올 것 같네요. 아, 네네, 그냥 저 저 위에 네네 거기 방금 지나갔는데 어딘가요? 네, 그 요쪽인가요? 2.2 거기입니다. 아, 네. 네네, 저거 오메가 6, V는 dx, dy, 음, u랑 v를 대입한 거다. 또 좀 밑에 보면은 또 이그젝트 시퀀스도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거기요. 아,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거는 그냥 일단 적은 건데 가운데가 두 개의 다이렉트 썸으로 적힌다. 그거를. 네. 그때 교수님께서 그 메인 스터디 시간에도 저거를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 비스무리한 거를. 혹시 음, 저게 교수님께서 작성해 주신 건가요? 네, 저 그거죠. 노트를 제가 저거는 안 챙겼나 보네요. 근데 저도 이 노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가지고 있네요, 그거. 이거 올려주셨어요. 네. 어, 그러면, 아, 이거는 조금만 더 뜯어보면 뭔가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네네네. 한데, 이거 같이 뜯어봐도 좋을 드디어 심플레틱 지오메트리의 어떤 모식갱이가, 오, 뭔가 이상한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오, 일단 저 와인딩 원폼을 복소수로 언어만 바꿔치기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dx를 g와 g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dx를 그리고 dy도 뭐 dg와 dg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임에 i가 붙으면서 뭐 그 괄호 안에 정확히 그 와인딩 그거 폼이 나타난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일단 네, 그게 허소부에 보인다. 어,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한 번도 해, 해봤었나요? 그 계산을? 그 스터디 때? 서브 스터디 때? 어떤 거 말씀이시죠? 지분의 네, dg를 x, y로 바꾸는 그거 말씀이신 거예요? 네, dx를 dg와 dg 바로 바꾸고 dy를 dg와 dg 바로 바꾸는 거예요. 와인딩 원폼을.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마이너스 y 그 있잖아요. 아마, 호모크 원의 그 문제를 정확히 허수 버전으로 음, 바꿔주면 허수부로만 순허수로 뜬다는 거예요. 음. 순허수. 아마 그것도 스터디 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해보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아마 디스코드 찾아보면 좀 나오긴 할 텐데. 네. 그래서 와인딩 원폼에 대해서도 복수수로 바꿔준 걸로 한번 적어봤을 때 어떻게 적히는지를 보고 또 그 에리아 폼 있잖아요. 에리아 폼도 어쨌든 dx, dy의 그 웨지곱인데 그거를 dg와 dg 바로 적은 다음에 복수수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게 한번 두 가지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어쨌든 구에서는 그 와인딩, 아니, 그러니까 그 원폼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DG와 지분의 1이 있잖아요. DG와 DW가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개로 적어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원폼이 없는 건데. 어쨌든, 로컬 콜디네이트로 적었을 때, 로컬하게는 어쨌든 DG가 있고, D 오메가가 있는데, 저는 토러스에서는 그 원폼이 어떻게 적힐까 생각했을 때,
이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뭐냐면 토러스를 먼저 구로 보내요. 그 노멀라이징을 하든 해가지고 보내버려요. 토러스에서 구로 보내요. 그 벡터를.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구는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 CP1이니까 잘 알잖아요.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 원폼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백해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적을까 좀 그냥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러스에서는 원폼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로컬리하게. 왜냐면 일단 구에서는 로컬리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 DG와 DW. W와 G는 서로 역수 관계고 CP1의 관점에서요. 근데 토러스에서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로컬리하게 원폼은 어떻게 적히는가. 저는 사실 그 CP1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사실 토러스는 너무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폼은 일단은 그 부정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벡터와 그 벡터 관계를 자유자재로 일단 왔다 갔다가 잘 돼야 원폼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투폼을 넘어가고 투폼에서 사실 그 호치스타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대상들이잖아요. 그 폼 자체가 친숙해져지는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CP1의 구조 자체가 와닿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한 그 복수 허미션 매트릭을 조금 뜯어보면서 폼 자체를 조금 이해하고 CP1을 조금 더 그, 그 쉬프? 그 맥락으로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미분 형식의 도구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토러스는 나중에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T2의 뭐를 뭐 벡터를 뭐 CP1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좀 와닿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 형식의 도구를 확실하게 좀 입은 다음에 그 추상화 가는 라인으로 가면은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CP1을 그 일단 수학적 대상으로서 그게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실 전에 좀 한두 번, 두세 번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윤현민 선생님께서 그거를 좀 고차원이지만 그거를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CP1은 뭐 호모지니어스 뭐 콜디네이트 하면서 이렇게 적잖아요. X, Y에 박스 치고 그게 그건데 한쪽을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두 개 오픈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CP1에 그 랭귀지로 했을 때 그래서 그 G와 어쨌든 오메가가 있는데 그거를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CP1으로 일단 봐줘야 되니까요. 복수수로 보는 순간. 그래서 그거를 뜯어보기도 하고, 이제 푸미니스투디도 그때 막 몇 번씩 계산해보고 했는데, 안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다는 느낌을 들려면 웨지나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를 조금 봐야 하지 않을까? 그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CP1이 안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두 가지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그, 어쨌든,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사용 공간이 있잖아요. 사용 공간으로서 봐주는 거 오케이고, 근데, 분명히 어떤 공간이 있으면 매트릭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어쨌든 헐미션 매트릭인지 뭐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같이 안 되더라고요. 매트릭은 오늘 지금 그래도 잠깐 본 거죠. 그리고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간이 있으면 거리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매트릭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각도와 거리 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용 공간에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게 조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조금
좀 불편해요. 그 사용 공간에, 왜냐면 좀 사용 공간에서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자리스키 토폴로지를 주는데, 그러니까 다항식의 해집합으로서 하기 위해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거리를 준다? 좀 그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거리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매트릭이 있다는 그, 거랑,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길을 잃지 않는 선에서 뭔가 관찰을 하려면 미분 형식의 언어, 세팅이 몸에 체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미분 형식하고 그 매트릭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너무 좀 추상적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주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관찰들이 저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폼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저쪽 CP1의 레벨로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결 그대로 저도 불편하거든요. CP1에서 매트릭을 정의를 한다는 게 C2에 있는 거를 끌고 온다는 소리냐, 아니면 각각 로컬 오픈 커버를 C1으로 봐서 걔네들을 뭐 끌고 온다는 소리냐, 그것도 되게 다 불편한데, 근데 그 결들이 저희가 그동안 계산해온 레벨하고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인 웨지 파트와 비교하면서 관찰하면 유의미한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을 읽는 순간 길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부정현 선생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같이 살펴보고자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그냥 아까 전병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그냥 제가 디스코드에 올린 거 그냥 그건데, 이게 와인딩 폼이잖아요. 와인딩 폼이 R이랑 세타로 변환을 해서 디세타인 거는 잘 보여지고, 근데 이거를 G랑 G 바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요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G분의 Dg에 그냥 G분의 Dg가 아니라 그 이미지너리 파트를 보는 거라서, 근데 아마 홈워크 문제에서는 요 이미지너리 파트가 적분해서 빠졌었나? 약간 그랬었거든요.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미지너리 파트만 본다의 관점에서 사실 저도 왜 저것만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아마 그 헐메시안 이너 프로덕트랑 저것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실수분은 R분의 DR은 어차피 0부터 한 바퀴 돌 때 그게 다시 어쨌든 0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적분을 하려고 할 때, G분의 DG를 적분하려고 할 때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는데, R분의 DR은 그냥 0이 되고, 저 I 파트가 정확히 저 와인딩 폼에 정보가 다 깃들어 있다. 실수부에는 정보가 없다. 허수부에만 정보가 있다. 음.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살짝 잘 모르겠는 게, 그 웨지에 대한 정보가 투폼으로 가면서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폼 레벨에서 그냥 웨지에 도입이 없는데, 여기서도 이미지너리 파트만 본다는 그게 약간 아직까지, 뭐지? 좀 싶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드는 질문이 루프 적분을 할 때, 만약에 루프 적분을 했는데, 실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소 세팅인데. 또 루프 적분을 했는데 순허수가 나왔어요. 또 이번에는 루프 적분을 했는데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떴어요. 0이 아니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조금 궁금해요.
해줬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순허수 파트는 와인딩 원폼이잖아요. 저 특수한 예시로는. 그 순허수로 뜬다는 것은 약간 어, 회전을 의미하는 그런 공간에 어떤 구멍이 뚫려 있어서 회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만약에 순허수가 없고 만약 실수만 뜬다면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 순허수는 0이고 실수가 만약 0이 아니라면 그런 예시는 일단은 지금은 없네요. 루프 적분을 했을 때요. 네.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서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스터디 종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계산을 해봐도 길을 잃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그냥 그런 느낌? 근데 조금 길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더 관찰을 해서 그 미분 형식의 언어와 그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적분 그리고 홀로몰픽 한 것들까지 조금 관찰을 하는 라인에서 추상화로 쉽코몰러지 이런 거를 넘어가면 훨씬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인의 관찰들을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네, 좋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던 그, 그 커미션 이너 프로젝트 그것도 제가 놓친 부분도 네, 좀 보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요새 전 모르는 게 지금 너무 많아서 영어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감을 잘 못 잡고 있었는데요. 어제 부지영 선생님이 올려주신 것도 보는데 왜 디지랑 디지바로 나눠서 봐야 하는지도 모르던 상태였는데 오늘 들어와서 그래도 공유해 주신 거 들으면서 조금 그래도 여전히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하겠다라는 감은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혔으면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스터디 중간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으면 약간 듣고 있어도 전혀 감을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거 있으면 좀 많이 여쭤보셔도 됩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오히려 스터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잡혔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요. 앞으로는 네, 좀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도 아직 그 내적은 그래도 친숙해진 것 같은데 이해와는 별개로 조금은 친숙해진 것 같은데 사실 매트릭 부분은 전혀 무지한 상태여서 어, 아직까지도 왜 관찰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내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음, 그래도 오늘 그 김남우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보면서 공부하면 조금 갈피가 더 잡힐 것 같아가지고 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 더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스터디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